안녕하세요. 책 속의 책 희망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작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참 많이 생겼어요. 제가 무엇을 하든 늘 지지해주고 항상 믿어주는 남편이 제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감사하게 되었고요. 냉철한 시선으로 하지만 따뜻한 애정으로 엄마의 부족한 부분을 조언을 해주는 아들에게 감사하게 되었고,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시간이 되면 편집을 도와주는 딸에게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다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유튜버로서 성공을 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매일 하고 있는 이 일을 앞으로도 더욱 사랑하게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구독자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 정말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유튜버가 되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오프라 윈프리의 내게 힘을 주는 말들이라는 격언 모음 나머지 부분을 끝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보답. 지난 몇 년간 나는 왜 신이 이것 또는 저것을 허락했는지에 관해 사람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굶주리고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신이 해놓은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은 일 때문입니다. 생활은 벌어들이는 것으로 꾸려가지만 삶은 베푸는 것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전에 미리 알고 도와주는 건 훨씬 더 좋은 일이죠. 장미의 향기는 늘 그것을 건네는 사람의 손에 남아있죠. 오늘 아침 나는 세상에 진정한 박탈감이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건 바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거예요. 만약 내 손이 무언가를 부여잡고 있느라 바쁘다면 나는 줄 수도 없지만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때로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것이 훔치는 것보다 더 나빠요. 감사의 마음이 하늘에까지 미친다면 그게 바로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만약 평생 당신 입에서 나온 기도가 단 한마디 뿐일지라도 그것이 고마워요 라면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재능 자체는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추구하던 것을 얻으면 성공이지만 추구하는 동안 그것을 좋아한다면 그건 행복이죠. 행복한 삶의 한 가지 조건은 연이어 생겨나는 작은 기쁨들이죠. 몸과 마음의 조화. 삶은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단서를 찾는 거예요. 열정이 우리의 느낌을 통해 속삭이고 우리가 가진 최고의 선을 향해 나아가라고 손짓해 주죠. 무엇이 우리를 활기 있게 하고 연결시키며 자극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무엇이 당신을 정말 신나게 만드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의욕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움직이지도 말고 대답도 하지 말고 앞으로 달려나가지도 말라는 거죠. 자신감은 여성이 품을 수 있는 가장 도발적인 매력입니다. 몸의 그 어떤 부분보다도 훨씬 매력적이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확실한 감이 잡힐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에요. 막막한 느낌이 들면서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 없을 때 나는 그저 모든 걸 멈추고 조용히 앉아 있어요. 여유를 두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기분이 어떤지, 삶이 어떤 식으로 변해갔으면 좋겠는지, 그러고는 무엇 해야 할지 또 뭘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기대와 외부의 압력 혹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겠다는 생각도 떨쳐버린 채 그저 가만히 듣기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해답은 내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체 평가를 해본 결과 내 몸에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나는 온몸에 쌓여있는 지방을 포함해 그 어떤 부분도 더는 미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이게 바로 내게 주어진 몸이니 가진 걸 사랑하자고 생각했죠. 이게 바로 내가 타고난 얼굴이고 2살 때부터 눈 밑에 있던 주름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깊어지지만 그것마저도 내 것이잖아요. 8살 때 코 양쪽에 솜을 받치고 빨래집게를 꽂은 채 잠을 자면서 어떻게든 높이고 싶었던 그 펑퍼짐한 코도 역시 나와 함께 나이를 먹어왔어요. 웃을 때마다 안으로 잡아당기려 애쓰곤 했던 그 두꺼운 입술은 지금의 내가 매일 수백만 명에게 말을 할 때 사용하는 그 입술이에요. 그러니 내 입술은 두꺼워야만 해요. 깨달음의 순간. 한 여성이 내게 물었어요. 당신 삶에서 불이 확 켜지는 듯한 깨달음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생각해보니 내 사고가 삶 전체를 통제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그 순간이더라고요. 삶이 내게 어떤 폐를 쥐어주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바로 내 선택이니까요. 만약 더욱 뜻깊은 삶을 살길 바란다면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꿔야만 해요. 나는 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일에만 너무 집중해서 서 있는 곳의 경치는 전혀 즐기지 못했어요. 산을 타면서 아무런 즐거움도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봉우리를 정복했는가는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일과 휴식. 쉬지 못하는 사람은 일할 수도 없습니다. 놓아버리지 못하면 계속 잡고 있지도 못하는 이치와 같죠.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지적인 일이기도 하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점점 작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점점 더 활짝 피어나도록, 번성하도록, 그리고 더욱 특별해지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매 순간을 스스로를 채우는 데 이용하도록 만들어졌죠. 그다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부탁받았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은 무언가 다른 일에 좋아요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게 거품 목욕이나 좋은 책을 읽을 여유 혹은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일지도 모르죠.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꿈을 쫓을 수 있게끔 자유를 줍니다. 수업을 들어 잠재력을 개발할 수도 있고 굳게 믿는 대의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도 있겠죠. 진정으로 관심을 두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인생은 더 만족스럽게 변해갈 거예요. 자기 관리라는 게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시작하고 끝내야 하는 것임을 마침내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지지와 행복을 구하지 않게 되죠.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깊은 심호흡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잠도 잘 못 자고 먹는 것도 대충 먹고 몸은 잔뜩 긴장한 채로 다니죠. 만약 당신이 과체중이거나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면 그건 몸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제 그걸 들어줄 시간이 된 거죠.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도전은 삶을 뒤흔드는 힘이 있어요. 바닥에 무릎 꿇도록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한 충격보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에요. 발밑에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우리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죠. 하지만 그 흔들림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서 있는 자세를 바꾸는 것뿐이라고 나는 확신해요. 내가 엄청난 인내력을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비위를 맞추는 일을 그만뒀어요. 다른 사람이 부탁하는 일을 해준 적이 있는데 어찌나 힘든지 완전 녹초가 되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취지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생각과 믿음. 언젠가 나는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대형 광고판 하나를 지나친 적이 있어요. 이런 말이 쓰여 있더군요. 아무리 많은 장난감을 껴안고 죽더라도 여전히 죽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삶의 끝자락에 서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밤을 사무실에서 야근으로 지새웠는지 또는 자신의 뮤추얼 펀드가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지 등을 떠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우리 머릿속에 오래도록 머무는 생각은 만약 내가 뭐뭐 했더라면 에 관한 질문들이죠. 예를 들어 만약 내가 늘 원하던 그 일을 했더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처럼 말입니다. 믿음은 신비로움 그 자체죠. 그것은 지도 없이 떠나는 여행과 같아요. 때로는 단단한 봉우리를 맺고 때로는 활짝 피어나는 장미처럼 그 속을 펼쳐 보이기도 하죠. 간혹 시들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곧 어딘가에서 새로이 싹트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완전히 이해했다는 생각이 들기라도 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더 깊은 층이나 길을 발견하기도 하죠. 나도 한때는 길을 잃었는데 지금은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놀라운 은혜의 힘이죠. 삶은 모든 경험이 한데 어우러진 것이고 각각의 경험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사상, 의도, 행동 등에 의해 생겨납니다. 삶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확장해가는 법을 배우는 여행입니다. 두려움 없이 어찌 그 길을 여행해 갈 수 있겠어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만약 내가 실수나 거부당하는 느낌 혹은 홀로 될 위험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그러면 그 해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도대체 걱정할 게 뭐가 있나요? 만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때는 걱정해서 뭐 하겠어요? 실패는 신의 작은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때로 엄청난 지진처럼 삶 전체를 통해 분출되기도 하죠. 실패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해 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소한 삶의 방식일 따름이에요. 우리 스스로 힘을 주기 전까지 실패는 아무런 위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신 외부의 세상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면으로 무엇을 들여갈지에 관한 것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만약 삶에서 그 어떤 가치도 발견하지 못하겠다면 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 한 가지씩 아름다움을 발견해 나가려 애써 보세요. 나이 든다는 것. 삶에는 질문을 하는 시기와 대답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나는 딱 어제만큼이라도 젊어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 나이가 되면 얼마나 자유로운데요. 이제 누군가 나를 돌아보지 않을까 조바심 내며 집 밖으로 나서지 않아도 되니 정말로 집중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나이가 어떻게 되든 열정적인 만남을 상기해 nem으로써 우리는 사춘기 시절의 활력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죠. 소위 여드름 없는 사춘기를 맞는 거죠. 그래서인지 가끔 내 독신 고객들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이상형과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흔히들 제 짝을 만나면 젊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젊다고 느끼는 마음이 제 짝을 만나게끔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나는 원하는 것을 할 작정이고 그것 외에 다른 걸 할 시간은 전혀 없어요. 지금 나이가 28이든 88이든 여러분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하나의 꼬리표를 붙여놨을 거예요. 나이와 함께 딸려가는 그 꼬리표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서 삶의 실제를 반영하는 것 위에 다시 가져다 놓는 겁니다. 장담컨대 매년 생일이 되면 어떤 사람은 좋은 시절 다 갔다고 한탄할 때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 손에 달렸어요. 삶의 주인. 시도해 보기 전에는 자신이 뭘 할 수 있는지 절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매번 시도할 때마다 그건 실험이자 진행 중인 일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관해, 한계에 관해, 참을성과 능력에 관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느끼고 살아가요.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느냐죠. 그리고 나는 내 일을 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충분히 그것을 통제해 올 수 있었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기 자신에게 원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에 정의하세요. 절대 다른 사람이 대신 원고를 써주게 하면 안 됩니다. 장담컨대 당신의 부채 잔고가 감소할수록 자존감은 높아질 거예요. 인간은 모두 비범하지만 자신을 비범하다고 말할 배짱이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게다가 그걸 가장 먼저 생각해낸 사람도 나거든요. 그러니 게임 끝이에요.
지금까지 오프라 윈프리의 내게 힘을 주는 말들이라는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단 한 줄이라도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글귀가 있다면 오늘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을 망설임 없이 눌러주세요. 그 작은 터치 하나가 저에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이렇게 초보 시절의 저를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책 속의 책을 읽어드리는 희망이었습니다.